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6일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한일 환율 주가 금리 동향이 너무 비슷해. 이유는 원인은이라고 제가 말은 요 뒤에 바꿔봤습니다. 곽창렬 12월 5일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올 들어 한일 금융시장이 동조와 홈 오브 멘트라고 되어 있네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N 환율, 주가, 금리 등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주가는 연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같은 기간 원화와 엔화는 달러 대비 모두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한일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큰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일 금융시장은 움직임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제로금리를 배경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늦었고 중국 경기가 흔들리자 한국 주식시장도 동반부진에 빠졌다. 최근 일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는 한편 미국 경제 동향과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때 30%를 넘었지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는 18.2%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14.5%에서 2024년 18.7%로 상승했다. 허준영 교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갈수록 AI와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한일을 하나의 투자처로 생각한 결과 주식 환율 금리 동향이 흡사해졌다고 분석했다. 한일 국기를 비교를 했네요. 사우스 코리아 재팬이라고. 제가 12월 4일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이것은 편집을 해봤던 거죠. 12월 4일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69원 10전, 일본은 155.95엔, 1달러당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원eng 환율은 100엔당 943.76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계속 하락세가 좀 그 4월 달에 좀 올랐다가 그 지금 이렇게 그 엔화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일본 가기는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화와 엔 환율이 좀 이렇게 그 낮은 이유, 엔화가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 내려간 이유는 또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취재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차이? 글쎄요.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내릴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 집값으로 욕 그렇게 먹는데 대책이 없다. 균형 발전해야 라는 제목으로 송승섭 아시아경제 12월 5일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높은 집값을 두고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에 대한 투자와 균형 발전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어차피 수도권의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풀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 지역 균형 발전 과정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충정권을 보면은 세종, 대전, 충남 지역의 연합이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충남에 내려가서 최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나는 캐치플레이즈를 표시한 데 가서 충남에 가서 그 토론을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죠. 그럼 지방도 균형 발전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데 요거를 먼저 갈등 해소도로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방균형 발전을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를. 또 한편 부동산 양극화 억제를 위하여는 반드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방 차별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균형 발전과 차별 발전 간의 정책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바는 현재 한국의 크기로 볼 때 유권자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국힘의 그 장동혁인가? 그 사람 출신이 충남 보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도 서울처럼 아파트 가격 올리자는 얘기냐? 그럼 전국이 부동산 올라가자는 얘기냐? 한국은 지방자치를 없애고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을 차별, 특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회를 하루빨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은 기업 본사 및 금융 중심지면은 서울은 금융 중심지. 세종시 어차피 노무현 때 만든 건데 내려간다 간다 하면서 지금 서울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대통령 궁을 내려가세요. 그리고 국회도 내려가세요. 제발 서울에서 아주 시끄럽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주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특화된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남도에는 그 해산물로 그 김양식장이 미국 인공위성에 찍힐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새만금을 또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중심 도시긴 하죠. 또 서울이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은 각도에 서울대학교를 다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다카이치 지역 친밀 관계 노린다. 한일 정상 4달 나라서 회담. 아직 국내 뉴스에는 보도된 바가 없는데 12월 5일 나라현 텔레비 방송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네요. 다카시 총리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2026년 1월 중순에
지역 나라현에서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한일 외교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다카시 총리의 현지에 초청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 인식과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어 마찰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상 간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악화되는 중일 관계의 중개 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역할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주일 한국대사 공동체 되는 노력을 역사 문제 서로 배려가 중요.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저는 요즘은 고개를 갸웃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12월 5일 18시 6시네요. 시사통신. 이 씨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은 안정된 관계를 되찾고 있다고 지적. 공동체가 되려는 노력을 민간 차원에서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배려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로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나라현이라는 게 일본말로 이렇게 한자로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나라 아니에요, 나라. 이게 나라현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그 유적도 많고 하는데 이 한일 간의 그 문화가 유사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이심 씨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핵잠에 대해서는 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 한국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 안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측의 그 지정학자를 얘기가 생각나는 것은 핵잠이 아니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은 대만이나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도미노식으로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 동아시아의 대립 관계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는 언급이 없죠. 미국이 계속 보호해 줄 거냐? 사실은 못 믿겠다 꾀꼬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강이라는 게 말을 이렇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동맹관계는 한미 동맹관계는 강력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 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플루토늄 그 추출을 하는데 핵 폐기물 처리하는데 공동으로 50대 50 투자해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뉴스도 있었죠. 소프트뱅크 CEO 이 대표 만나 AI가 곧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 자, 이런 제목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손정희 씨가 그걸 와서 이 대통령한테 굳이 얘기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차관 견해부터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12월 5일자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일본의 거물손 마사요시는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블랙록, 오픈 AI, 엔비디아 등 AI 산업에 투자하고 형성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중심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씨는 오픈과도 만났습니다.
10월 1일 AI CEO 샘 엘트먼도 만났었다고 하죠. 이 대통령은 또한 AI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손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은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인간 수준의 추론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AGI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인공지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를 죽이거나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저는 A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후반부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반부가 비공개로 진행된 그 내용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손정희 씨는 이제 자주 찾아와 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나고 가고 그러는데 어, 한국계 그죠? 이 일본 말로도 안 받고 손정희라고. 근데 일본 이름으로는 손마사요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생각은 한국이 인터넷의 테스트베드였듯이 AI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 국가다. AI를 활성화하는데 결국은 데이터 뱅크가 필요한 거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일단 테스트를 하는데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 이런 거로 볼 때는 한국이 가장 좋은 텃밭이 아니겠느냐. 한국이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걸 보고 다 따라한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해서 선두를 가야 되겠죠. 국가정보국 내년 7월 설치 인텔리전스 개혁 1탄 정부 조정 12월 5일 시사통신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의 인텔리전스 정보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내년 7월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다카시 정권의 목표로 하는 인텔리전스 개혁의 제1탄으로서 내년 1월 소집의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성립을 도모한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정보국은 기존의 내각정보조사실 내조를 격상하는 형태로 창설해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공안, 조사청 등의 정보 부문이 가지는 정보를 집약한다. 외교 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과 본격으로 삼아 각 부처에 정보 제공을 지시할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립 합의서는 2026년 통상국회에서의 정보국 창설을 명기, 2015년 말까지 대외정보청 가칭과 정보요원 양성기관 창설, 요거는 2025년,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간첩방지 관련법의 조속한 성립도 담고 있다. 자민당은 코바야시 다카노 정조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텔리전스 전략본부에서 첫 번째 사령탑 기능의 강화, 두 번째 대외 정보 수집 능력의 강화, 세 번째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막는 체제 구축에 3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사령탑 강화의 논의를 서둘러 내년 1월에도 정부에 제언한다. 정부 여당은 간첩방지 관련법으로 외국 대리인이 일본 내에서 활동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등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단지 스파이 방지 관련법에는 감시 강화로 연결된다라는 염려가 있어 신중하게 조정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트럼프 2.0 일본 방위비 증액 요구, 대만 분쟁 억지, 우선 미 안보 전략, 한국도 거의 유사하게 보도가 이미 됐죠. BBC 9일 총리 지명 체코 트럼프, 무역 방위 협력 추진 인도 정상회담 대미 공동 투쟁 연출, 가자지구 개요 연내 발표 트럼프 평화 2단계 설명 보도,
텍사스 지역구 변경 미 대법원 허용 중간선거 공화의원 오석률이 푸틴과 인도 수상의 그 차 안에서 대화하는 그 사진을 게재했네요. 일방위비에 대해서는 전략에서는 큐슈,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제1열도선 등의 방위를 위해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비 증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는 거죠. 대만 주변에서의 분쟁 억제를 우선사항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진전이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다. 중국도 대만이 자기네들 핵심 이익이고 대만을 먹는다면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아주 쉽게 풀려지겠죠. 어쨌든 미중 전쟁의 연속선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촉보 쌀 평균 가격 4,335엔 5kg에 전주 대비 23엔 상승, 사상 최고가 경신 전국 슈퍼 1000개 점포, TV 아사히게 ANN입니다. 카도쿠라 다카시 이코노미스트 경제평론가의 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견해 쌀값 정책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쌀값 폭등을 조장할 수 있다. 쌀값이 폭등해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누룽지 티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팔린다면 쌀값은 수급의 밸런스로 결정되는 적정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또 농림수산성이 쌀값 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감산을 추진하면 기상불순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가격 상승을 예측한 투기적 거래가 더해져 쌀값이 적정 가격을 크게 넘어 폭등할 위험이 높아진다.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 소비자의 쌀 기피 현상과 외국산 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쌀값이 폭락해 오히려 생산자의 수익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19년에 요거는 60kg 단위로 15,716엔이었는데 우리나라는 80kg 한가마인데 일본 애들은 체구가 작아서 60kg로 한 것 같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2023년부터 만엔 가까이가 뛰어버렸어요. 일본 식비가 참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좀 많이 힘들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만약 대만 유사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가 읽어내는 일본 경제 안몽의 시나리오 중 쌀 5kg이 1만엔이 될 수도 있다. 쌀을 쟁겨놓기 위해서 집에 차다 놓으려고 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 사법제도 개편 위헌성 심각. 강극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5일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50분까지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두 가지였다.
외부 기관이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 재판 판결 내용을 이유로 담당 판사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외압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5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상권 분립이면은 서로 견제가 되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정장치를 제가 그림으로도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기도 했죠. 넷플릭스 827억 달러 규모의 워너 브라더스와 HBO 맥스 인수, 넷플릭스가 헐리우드까지 지배라는 별도의 뉴스도 있습니다. 포드 스팽글러 12월 5일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극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넷플릭스의 워너 브라더스가 나섰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금요일 넷플릭스가 영화 및 TV 스튜디오 HBO 맥스, HBO를 포함한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 계약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의 총 기업가치, 부채 포함은 약 827억 달러이며 자본 가치는 720억 달러라고 두 회사는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워너 브라더스 스트리밍 및 스튜디오 사업 인수 발표는 이 거대 스트리밍 업체가 데이비드 앨리슨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및 캐스트와 수주 간의 입찰 전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디필링과 TV 라이브러리, HBO와 HBO 맥스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넷플릭스 회원들은 더 높은 품질의 타이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반독점 문제로 인해 워너 브라더스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잠재적인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미국 또는 국제규제기관이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 WBD에 58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스트리머는 SEC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현 WBD CFO인 군나르 비덴펠스가 이끄는 디스커버리 글로벌은 CNN, 미국 TNT 스포츠, 디스커버리 등의 부동산, 유럽 무료방송 채널, 디스커버리 플러스 및 플리처 리포더 등의 디지털 제품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워너 브라더스가 무슨 이런 탱크 같은 데다가 상징을 해놨고 넷플릭스를 비교를 했네요.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왼쪽이 넷플릭스의 영화고 오른쪽은 워너 브라더스 영화인데, 요것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첫눈, 아시아경제 뉴스인데 또 가져온 데는 또 추천을 밝혀야 되겠죠. 여기다 썼진 않지만은 뭐 기자가 찍은 사진이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예술 작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